코끼리 몸에다가 사슴 다리를 얹어 놓으면 그건 어느 누구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무릎이 튼튼하더라도 내 몸통이 코끼리면 이 무릎은 언젠가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영한번병원 안덕근입니다. 염증 반응이 생기면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고 결국은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젊으셨을 때 그냥 너무 열심히 사시고 자기 몸 건강 관리 잘 안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되면은 그렇게 이제 무릎이라든가 뭐 발목 관절들의 어떤 염증 반응들이 이제 만성화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무릎 관절에도 역할이 윤활유액이 있고 연골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적절히 진액 공급이 잘 간다거나 그 다음에 체중 부하가 잘 안 걸린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근육들이 힘이 좋아서 힘 받는 것들을 좀 분산해 주면서 나눠 써주면 뼈와 뼈 사이에 부딪히는 그 힘이 좀 분산이 되니까 염증 반응이 안 생기는데 그 뼈와 뼈 사이가 계속 부딪히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그 안에 있는 윤활유액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연골도 약해지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힘이 빠지면서 약해지다 보니까 결국 온전히 무릎으로 다 이제 체중 부하나 힘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찰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생기면서 붓고 결국은 통증까지 생겨서 잠도 못 주무시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안 걸리라는 보장은 없죠. 다만 안 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코끼리 몸에다가 사슴 다리를 얹어 놓으면 그건 어느 누구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무릎이 튼튼하더라도 내 몸통이 코끼리면 이 무릎은 언젠가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제가 꼭 환자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적절한 체중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무릎이나 발목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리 쪽에 있는 모든 근육들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근육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앞쪽에 있는 이 대퇴사두근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력 운동을 안 하시면 근육이 빠지시면서 무릎에 온전히 그냥 부하가 다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무리가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통증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이 염증이 안 생기는데 하루 종일 앉아만 있거나 움직임이 없거나 구부린 자세로 뭐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염증이 퇴행성으로 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물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안 온다라고는 보장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방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릎 관절 주위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진액이라고 본다면 나이가 드시면서 진액이 빠지면 염증이 심하게 옵니다. 진액을 평소에 잘 유지해 주려면 콜라겐, 히알루론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버퍼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닭발 뭐 이런 것들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릎에 좋은 음식들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수분 보충 많이 하시고 우슬이나 두충, 속단 이런 이제 무릎을 튼튼하게 해주는 하작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꾸준하게 잘 관리하시면 퇴행성 관절염을 조금은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왔을 때 바로 뭐 못 걷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들은 없습니다. 다만 염증기가 있을 때 이 단계들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뭔가 이렇게 무릎이 좀 뻣뻣한 느낌이 든다거나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거나 근데 조금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되면 좀 부드러워진다.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붓기가 생기는 그런 느낌을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냐면 순환 자체가 안 되면서 약간 어른들이 말하는 물이 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부으면서 그 안에 있는 순환되는 액이 이제 흡수가 안 되고 이러면서 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그 주변에서 열이 나면서 후끈후끈거립니다. 후끈후끈거리고 통증이 생기고 이 오금 쪽 뒤쪽으로가 뻣뻣해지고 제대로 온전한 보행을 못하고 안 아픈 쪽으로 자꾸 이렇게 치우쳐서 보행을 하다 보니까 뒤뚱뒤뚱 된다거나 자세에 이제 이상이 온다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잔다거나 그런 이제 단계별 스테이지들이 있습니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겠어요. 아, 그럼요. 진짜 이 퇴행성 관절염 심하신 분들은 밤에 뭐 다리를 진짜 막 그냥 잘라내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통증이 심하셔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나중에 심해진 다음에 이거를 무슨 뭐 인공관절을 치환하네, 뭐 수술만이 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전에 미리미리 느낌이 있거나 전조 증상들이 있으면 빨리 그것들을 치료하고 내가 식단이라든가 운동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생각에는 그냥 수술해서 갈아 끼우면 무조건 좋아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술하신 이후에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수술한 주위의 조직이 유착이 되면서 오히려 운동 범위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전조 증상처럼 오실 때는 기본적으로 좀 순환을 좀 잘 시켜주면서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고 어혈들을 제거해주면 되기 때문에 가벼운 침 치료라든가 타혈하는 부항들을 통해서 나쁜 피들을 빨리 제거해줘서 치료를 해드리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약간 붓기가 생기거나 이제 염증 반응기가 나타나시는 분들은 저희가 꼭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염제통 약침이라고 해서 한약을 추출 정제합니다. 작약, 감초, 현오색 이 세 가지 한약재들을 추출 정제를 해서 무릎 주변에 염증을 빨리 제거를 하고 기혈의 흐름을 좋게 해주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너무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를 한다거나 도수 치료를 병행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치료를 어느 정도 해놓고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병원에 관절에 해당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독활기생탕이든 대방풍탕, 대강활탕 이런 약재들을 체질에 맞게 이제 처방하게 돼서 꾸준히 드시면서 그거를 치료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오셔서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치료도 상당히 더뎌지고 효과도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무릎에 어떤 전조 증상이나 그런 기미가 보이시면 빨리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진단 받으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에 저희 그 소염제통 약침이 Q1 저널이라고 하는 상위 25% 안에 드는 SCI 논문급의 이 소염제통 약침의 관절통, 관절염의 치료 효과 기전에 대해서 이번에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 손가락 관절염, 손목 관절염, 팔꿈치 관절염, 무릎 관절염, 어깨 관절염 이런 관절 질환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으니까요. 소염제통 약침을 좀 많이 통증이 있을 때 맞아보시면 좋은 효과 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설명 자세히 잘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또 심각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심각한 얘기 있으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